최근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 매크로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증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줄줄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DP의 역성장이 예측되고 불확실성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전략톡의 주제는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트럼프의 위험한 승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엄습, 최악의 관세 폭탄 시나리오,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무거운 관세 부과 시행이 예정된 날 CNBC는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들끓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되면서 11월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 박사는 경제 지표의 방향성으로 볼 때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트럼프의 정책, 특히 관세 부과와 이민 정책 시행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하강 또는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합성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차트에서 빨간색은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이고요. 검은색은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색 막대는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당시 분홍색 영역에서 보듯이 빨간색의 PCE 인플레이션은 두 번의 낙타봉을 그리면서 1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검은색의 GDP 성장률은 역성장을 반복하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전에 경험했던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여기 블룸버그 자료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취임 전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취임 전까지 빨간색의 경제 성장 데이터의 깜짝 지수, 즉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하고 파란색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하락하면서 골디락스 경제를 연출했죠.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파란색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의 경제 성장 지수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순식간에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트럼프의 취임을 전후로 한 경기 상황의 전환은 여러 가지 소프트 하드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하순 이후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경기 관련 지표에 깜짝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소프트 데이터의 지수가 마이너스 35.2로 급락하여 하드 데이터의 3.7보다 한층 더 가파른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성장 둔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기 관련 소프트 하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데이터로 소비자들의 5년 이상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995년 이후 30년 이전의 최고치인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12개월 내 인플레이션이 4.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1979년 이래 가장 높은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또한 공급관리협회 ISM의 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3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여전히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전 달에 50.9보다 둔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좋지 않은데요. 조사 곳곳에서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등 대부분이 떨어진 반면에 오른 것은 물가였습니다. 지불 가격이 54.9에서 62.4로 7.5포인트나 치솟아 2024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ISM의 티모시 피올의 조사연구 부장은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첫 번째 충격을 경험하면서 인력 감축이 계속되었으며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어 신규 주문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SM 보고서가 관세와 관련된 용어로 도배가 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일단 2월 실업률은 4.1%로 이전 달에 4%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파월 의장도 실업률이 안정적인 밴드 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이머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U6 실업률이 8%에 달해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효율화, 즉 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실업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챌린저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사업주가 발표한 해고 건수가 22만 1,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16만 6,900건과 비교하여 33% 증가한 수치이고요.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혀지고 있는데요.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5%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서비스 지출은 0.1% 증가에 그쳤고요. 상품 지출이 1.7%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틀란타 연은의 1분기 GDP 나후가 마이너스 2.4% 역성장으로 예측되어 2022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무역수지 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경기 관련 소프트, 하드 지표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발표되는 GDP 데이터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GDP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3월 4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연기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가 그리고 EU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월, 12월 연말까지 관세 폭탄이 계속 투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일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이 관세 보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시장을 추스리려는 의지를 서둘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장과 경제는 정부 지출에 중독되어 있었고 민간 지출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해독, 즉 디톡스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센트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중 재무부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7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현재 고금리로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베센트 장관은 전임 앨런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당분간 단기채 발행을 주로 하고 10년물 금리 하락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으며 관세가 미국을 매우 강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풋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증시 부양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풋이란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가격의 하방 리스크 관리에 베팅하는 기법입니다. 베센트는 이어서 하지만 우리가 만약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증시가 우위쪽으로 상승하는 트럼프 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인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정책을 쓰다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기 빨간색 점선처럼 가장 위험한 관세 시나리오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1.3%까지 둔화되었다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 S&P 500의 주당 순이익 EPS가 2에서 3% 하락하여 증시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경우입니다. 당시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 후 주식시장이 30% 폭락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결국 대공황이 터지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퓨처 펀드사의 설립자인 게리 블랙이 트위터, 즉 X에 올린 코멘트가 의미심장합니다. 즉, 나도 트럼프를 뽑긴 했지만 정말로 25% 관세를 강행할 만큼 멍청할 줄은 미처 몰랐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촉발시키고 세계 무역을 말아먹은 역사적 악몽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도 투자자들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지난해 8월 초 큰 폭의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수석 투자 책임자인 레리 아담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은 투자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나아가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기본 원칙과 장기 전망에 집중하여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드문 현상이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강한 안전자산, 방어적 주식, 그리고 원자재 등을 포함한 잘 분산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미국에 50년 동안 겪지 못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되면서 11월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 즉 관세 부과와 이민 정책 시행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둘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0년 이래 최고로 높아지고 있고 최악의 관세 폭탄 시나리오에서 GD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S&P 500 순이익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우려되고 있다. 셋째로,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의 기본 원칙과 장기 전망에 집중하면서 잘 분산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보수적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3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쌀쌀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